지금까지 컴포저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좀 앞서서 발표한 컴포저에 대해서 너무 부러운 점이 좀 있네요. 저희도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이라는 툴 자체가 솔리드웍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기구 툴을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일렉트리칼이라고 하는 분야로 최초로 이제 한번 손을 댄 분야인데요. 13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실질적인 영업이 들어간 거는 이제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웹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나름 성공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번 발표 자리를 통해서 그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발표 자료를 저희가 다 입수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발표하실 분이 지난주에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요번에 발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마 다음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인 자료를 전부 다 이제 실시간 데모로 보셨는데, 저는 일단 좀 짧고 굵게 하기 위해서 사실 PT도 몇 장 안 됩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그냥 실시간이 아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오전 세션 그리고 컴포저까지 해서 고객분이 좀 계셨는데, 아무래도 분야가 일렉트리칼 쪽이다 보니까 역시 좀 많은 고객 빈자리가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적어도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일렉트리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일단은 번거롭고 반복적인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는 2D 작업을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크게 4가지의 형태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CO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라고 하는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설계 변경을 좀 더 손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DRC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DRC라고 하는 부분은 디자인 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2D 작업자들이 회로 설계를 할 때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DRC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2014년 대비 15년에 새로운 기능들이 또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렉트리칼을 활용을 해서 현재 작업하시는 그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신뢰도 높은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라고 하면 이제 웍스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나 기타 툴에 익숙하신 분들은 단순히 어떤 작업자가 한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매크로 파일로 등록을 해놓고 반복적인 작업이 일어날 때 그 매크로를 실행시켜서 어떤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줄인다, 또는 오퍼레이션 클릭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단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에서 말하는 매크로는 그런 단순한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화면 왼쪽에 잠깐 보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회로를 파트처럼 등록을 해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2D CAD를 사용하실 때 라인을 그리고 심볼을 배치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시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동일하게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려놓은 또는 그려놓은 회로에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 회로는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정확한 정격이 나오는 회로다라는 게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그 회로 자체를 매크로 창을 통해서 등록을 해놓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등록했을 당시의 데이터들은 계속 유지해서 신규 프로젝트에 맞게끔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자동으로 출력되는 리포트 기능이 있는데요. BOM이라던가 아니면 커넥션 리스트 등을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어떤 도면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설계 변경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할 때 작업자가 회로를 변경하고 또 따로 어떤 리포트에 대해 손을 대서 일일이 키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매크로에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 2D의 화면입니다.
처음 띄우게 되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창이 떠서 지금까지 작업하신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 또는 지금 작업할 내용의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화면 왼쪽에 프로젝트에 대한 시트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떤 매크로로 등록할 회로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회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 회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매크로 창을 띄워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매크로는 이 화면 왼쪽에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여러 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매크로라고 하는 항목 자체도 작업자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원하는 형태의 매크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일정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이 회로를 매크로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새로운 신규 매크로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를 등록했을 때 어떤 이름을 주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등록된 매크로는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그러니까 설계 환경이 동일한 내 컴퓨터에서 만약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제 화면이 저희 매크로 등록된 화면들이고요. 기타 이 옆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좀 편의상 등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매크로를 사용할 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쪽에 전원부 쪽에서 나가는 각종 모터라던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전원부 회로를 설계를 하는데 지금처럼 선택을 해서 바로 붙이시면 신규 회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리 등록해 놓은 회로에서 전원부 분배가 되는 이런 회로를 선택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배치를 할 때도 보시면 이 연결점을 최대한 동일하게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결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그 연결 부분이 동일한 끝점에서 연결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유사하게만 붙게 되면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결될 때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 매크로를 써서 등록하기 전에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도면에 있는 BOM 리스트 대비 그 매크로를 사용을 했을 때 추가가 되는 리포트의 변경 내용을 보실 건데요. 아무래도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차단기 쪽 Q로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개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를 활용을 해서 붙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증가가 돼서 나머지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는 리스트에 추가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간단하게 붙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서 좀 자세히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은 라인이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칼은 그 라인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의 라인으로 세그먼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의 라인, 시그널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DXF나 DWG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일 선상에 있는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중복된 라인은 두 개의 세그먼트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레퍼런스는 뭐 Q1, Q10, 뭐 Q64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포트 쪽에서 보시면 Q 쪽에 이제 늘어난 리스트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앞서서는 뭐 한 4가지 형태의 라인에서 표기가 되는데 지금은 한 10라인 정도 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처럼 매크로를 사용해서 어떤 쉽게 회로를 구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후 저희가 이제 DRC 쪽에서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렇게 라인이 끊어진 형태의 이런 회로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시트 내에서 시그널을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시트에서 동일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매크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연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그널에 제가 잠깐 여기 레이저 포인트를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시그널 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와이어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 연결이라고 하는 걸 써서 시스템이 알아서 서로 시그널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와이어 넘버링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매뉴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걸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이 나오고 상대방의 도면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상대 연결 라인 쪽으로 자동으로 가서 서로 상호 참조가 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DRC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설명할 부분은 이슈, 즉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가 생겼을 때,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도면 변경의 번거로움을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주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심볼이 변경된다거나 어떤 파트가 변경된다거나 또는 회로가 추가되거나 삭제된다는 내용이 이제 주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지금까지 작업한 프로젝트의 시트의 수량이 증가가 되거나 또는 줄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넘버링에 대한 어떤 빠지는 현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순차적으로 나가던 도면 번호가 갑자기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일이 도면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뭐 하나하나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도면 그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1000장, 뭐 2000장 나가는 도면상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물론 뭐 도면 수량이 뭐 20, 30장 돼도 하나하나 바꾼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통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관련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역시 동일하게 프로젝트 매니저를 사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대상 프로젝트의 도면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PLC 쪽의 어떤 제어부 쪽의 그 회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릴레이에 코일 4개가 있는 코일이 있고요. 지금 현재 K1부터 K4까지 있는데요. 각각 다른 파트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레퍼런스가 틀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기호에서 바꾸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게 이제 선택된 기호만 바꿀 것인지를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도면에서 동일한 심볼을 바꿀 것인지 물어보는 창이고요. 세 번째 것은 현재 프로젝트 내에서 동일한 심볼을 다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떤 도면에 회로의 변경 데이터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시스템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작업자의 의도에 따른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로는 아마 제가 선택된 기호만 바꾸는 작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원하는 새로운 심볼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선택된 기호만 이렇게 바뀌어서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선택된 기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프로젝트 내 또는 현재 도면에서 동일한 심볼을 다 바꾼다라고 하는 선정을 하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다 한꺼번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한꺼번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꿈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동일한 속성을 심볼을 쓰고 있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심볼이 아니라 파트가 바뀐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 심볼에 매핑되어 있는 파트에 대한 그 리스트입니다. 파트 넘버가 나오게 되고요. 제가 또 레이저 포인트로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심볼에 어떤 파트를 쓰겠다라고 하는 매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단자가 몇 개이고 현재 심볼과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표현이고요. 앞서 잠깐 보셨던 이제 심볼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바꾸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심볼 바꾸는 걸 보셨고요. 이제 파트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심볼에 연결되어 있는 파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트가 어떤 파트를 쓰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창이 있고요. 맨 위쪽에 있는 버튼이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이고요. 현재 연결되어 있는 파트를 삭제를 하고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을 사용을 해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 지원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신규로 매핑을 시키시면 자동으로 변경 내용은 반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변경되게 되면 그 변경되는 내용을 리포트를 통해서 또 이제 그 BOM이라던가 커넥션 리스트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파트 정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리포트, 현재 나와 있는 리포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제 모터가 있는데요. M5 모터에 어떤 파트가 지금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성들이 디스플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연결되어 있는 파트를 삭제를 하고 신규로 매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에 앞서서 현재 이 M5 모터라고 하는 게 BOM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는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그 중에 BOM을 선택을 해서 M5 모터를 보시면 지금 한 개의 수량으로 M5 모터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여기 M5가 있고요. 이 M5 모터가 지금 하나 르로이존모라고 하는 그 파트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파트를 딴 파트로 바꿔서 도면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BOM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핑되어 있는 파트를 삭제를 하고 검색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창을 띄우게 됩니다. 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벤더들은 지금 보시는 창에서 잠깐 보셨고요. 여기서 어떤 회로라던가 검색 키를 줘서 새로운 파트로 검색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는 이제 ABB의 새로운 모터로 검색을 해서 제가 매핑을 시켰고요. 회로도는 지금처럼 ABB의 어떤 모터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BOM으로 가서 보시면 이전에 르로이존모라고 하는 그 파트가 ABB의 스펙이 지금 여러 개 길게 나와 있죠. 이런 모터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의 수량에 밴더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체크를 하고 최종적으로 다 변경이 되었을 때 다시 리포트 쪽에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회로를 변경하게 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리포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공수가 상당히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밑에 새로운 신규 회로를 그릴 건데요. 추가되는 회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 앞서 사용했던 매크로를 써서 붙이셔도 됩니다.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라인이 이 뒤쪽으로 더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심볼이 구조가 지금 단자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엔 새로운 신규 단자가 없기 때문에 라인 자체도 이 심볼이 붙임과 동시에 자동으로 끊어져서 어떤 지워야 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또 줄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카피 페이스트는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레퍼런스 자체가 Q3, K3라는 동일한 레퍼런스를 복사를 하셔도 시스템이 알아서 증가가 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한 파트가 아니라 신규 파트로 인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새로 그려놓은 회로에 일단은 제가 새로운 모터를 매핑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신규 회로가 추가가 되게 되면 도면에 대한 넘버링이라든가 마크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걸 조금 이따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단자대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멀티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단자대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은 항상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단자대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동일한 이전에 했던 단자대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와이어 넘버링을 자동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와이어 넘버링이 지금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와이어 넘버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세팅이 다 있습니다. 방향성 세팅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얼마든지 다 방향성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작업했던 회로를 삭제된 경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제가 넘버링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나갔던 넘버링에서 가운데가 이가 빠져버리는 넘버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실지가 좀 의미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와이어 넘버링이 L4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L1 7인가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넘버링이 L1, L2, L3, 7이라고 하는 넘버링이고요. 여기 있는 넘버링이 L1-9이라고 하는 넘버링입니다. 그래서 L1-8 쪽이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있는 마크 데이터는 지금 M4, M5, 그리고 새로 추가가 된 부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 마크 데이터는
M9이나 M6 이런 쪽으로 해서 증가가 된 형태인데요. 중간에 역시 모터가 있다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가 빠진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이에요. 자, 앞서서는 와이어 넘버링, 즉, 이 아이콘의 왼쪽에 있던 신규 넘버링 작업을 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넘버링이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넘버링을 한번 한 상태에서 어떤 회로에 추가가 삭제가 일어나서 신규로 넘버링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시면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작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회로의 넘버링을 삭제를 하고 하실 수도 있고요. 삭제를 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수동으로 넣는 넘버링을 포함해서 재넘버링을 할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넣은 건 기본으로 두고 자동으로 출력된 넘버링에 대해서만 신규로 넘버링을 할 건지는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넘버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제가 확대를 따로 안 했나요? 네, 잠시만요. 여기가 L4가 되고요. 이쪽이 L1 다시 L2 L3 다시 4가 되고요. 다시 이쪽이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확대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사실 확대를 안 해서 좀 보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리고 지금 실행하는 부분은 마크 데이터 업데이트인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확대를 했네요. 그래서 M4, M5 순서대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와이어 넘버링 자체도 이처럼 자동으로 다 원하는 형태로 넘버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CO가 발생됐을 때 어떤 심볼의 변화라던가 파트 넘버에 대한 변화라던가 아니면 회로 추가, 삭제에 대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각종 넘버링.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트에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리스트들 자체도 한 번에 클릭으로 해서 그 원활하게 넘버링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 룰 체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디자인 룰 체크는 이제 일반적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툴에서는 없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시에 작업자가 만들 수 있는 설계 오류를 미리 설계를 하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실제 2D 설계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설계 오류를 찾는 것보다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반영하는 것도 또 못지않게 시간이 들어가지만 실제 작업한 사람이 내가 실수를 저지른 부분을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DRC에서, 즉 디자인 룰 체크에서 오류를 찾는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그널 미스매치라던가 아니면 앞서 보셨던 매크로에서 잠깐 보셨던 도면 간의 시그널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유용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작업은 항상 진행되고요. 도면을 선택해서 일단은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선택한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DRC 관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단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라인을 그리고 심볼을 붙이고 기본적인 회로를 설정을 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DRC에서 선택적으로 룰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창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미등록 회로라던가 아니면 단자에 대한 연결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자체가 2013년도에 나왔던 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와 있지 않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클릭한 부분이 케이블 내의 전압 강화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하고 지금 선택한 하네스 내의 전압 강화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은 디자인 룰 체크 쪽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쪽에 들어가야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DRC 쪽에 들어와 있고요. 이 내용이 이제 시뮬레이션 향후 버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종 볼테이지나 커런트에 대한 체크와 동시에 이런 전압 강화까지 체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보셨던 오퍼레이션으로 일단 진행을 해서 제가 작업이 진행되고요. 라인 그리기라던가
이런 심볼을 붙여서 신규 파트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라인을 그릴 때도 지금 보시면 이 화면 왼쪽에 지나갔네요. 제가 포인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라인을 그리실 때도 그때그때 보시면 이 상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라인 그릴 때 어떤 그 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을 해서 쉽게 어떤 멀티라인의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심볼은 심볼 라이브러리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다 귀찮다라고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은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고요. 다음 마크 데이터라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자체는 항상 시스템이 알아서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복되는 걸 미리 방지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라인에 대해서 시그널에 대해서 DRC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라인을 두 개 하나 따로 겹쳐서 보여지게 된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도면은 이제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매크로 쪽에서 제가 당겨서 일단 전체적으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를 통해서 원하는 회로를 붙여서 작업을 진행하죠. 네. 여기 이제 DR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리포트 형태의 DRC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즉 회로를 그린 다음에 회로를 그리면서 발생되는 그 오류를 앞서 보셨던 리포트 창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오른쪽에 보시면 디자인 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룰 체크의 창을 통해서 리스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이제 넘버링을 쭉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네. 자, 첫 번째 도면으로 가서 이제 넘버링 된 거에서 디자인 룰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각각 위배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시는 부분인데요. 일부 기능은 그 디자인 룰 체크가 이렇게 리포트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할 때 실시간으로 도면상에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회로도를 그려놓은 부분이 될 거고요. 이쪽 부분에서 제가 자동 연결 부분 또는 자동 연결을 하면서 오류가 나는 부분이나 매뉴얼로 넣게 되면서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링을 일단은 생성을 시켰고요. 와이어 넘버링을 생성시켜서 여기는 L1, L2, L3에 대한 넘버링이 와이어됐고 여기도 다 자동으로 넘버링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첫 번째 도면에서 제가 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 두 개의 라인을 그려놨는데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와이어 넘버링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와이어 넘버를 표시를 하느냐 또는 안 하느냐에 대한 설정을 바꿔주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일단은 레이저 포인터를 끄고 제가 잠깐 빨리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동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보여드리게 될 건데요. 일단은 넘버링을 저희가 자동으로 하게 되면 절대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넘버링은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동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임의로 제가 중복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복을 만들게 되면 시스템은 항상 넘버링이 중복이 된 넘버링이 있다라고 메시지 창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와이어 넘버링에 대한 중복을 미리 매뉴얼로 넣었을 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L1, 3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으로 라인에 넘버링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앞서 매크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동 삽입이라고 하는 걸 써서 두 라인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심볼은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타트와 시작점과 끝점에 연결돼서 두 라인이 연결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자동으로 넘버링이 된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매뉴얼로 넘버링이 되거나 한 경우에 지금처럼 이제 자동으로 이 두 와이어를 연결하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매뉴얼로 연결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넘버링이 틀린 와이어끼리는 연결이 안 돼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바로 도면상에 표현을 해줍니다. 두 개의 와이어가 서로 단락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되고요. 네, 지금은 선을 연결하는데 제가 한쪽에 원점이 되는 기준을 빨간색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클릭했으면 이 라인 데이터 자체에 전기 속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는 라인들은 지금처럼 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시트를 지금처럼 연결하게 되면 앞서 자동으로 와이어 넘버링을 했기 때문에 두 와이어에 대한 넘버 자체는 틀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매뉴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표시가 다른 자동 연결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시에서 새로운 표시로 이쪽에 하나의 원의 사선으로 가는 라인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아이콘이 두 개의 와이어가 연결되지 말아야 되는데 연결이 돼서 나오는 표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에 앞단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작업자가 그 아이콘을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바꾸게 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도면상에 표현이 되는 것도 리포트에 동일하게 또 동시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같은 시트 내에서 연결한 부분을 다른 쪽에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연결 자체가 동일한 시트에서만 자동 연결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시트에서도 동일한 오퍼레이션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심볼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연결되면 자동으로 연결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항상 상대방으로 참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그 하나 단락된 부분이 지금 하나의 단락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돼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DRC 종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선택만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전부 다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이제 DRC의 특징이 될 겁니다. 물론 이 DRC 내용도 지금은 몇 가지 없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의 일부 내용이 DRC 쪽에 들어와 있고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발 쪽에서 이제 15년 버전이나 10년 버전이 넘어가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내용이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신규 기능 쪽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저들이,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이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도면을 변경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서 새로 들어온 부분 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나 라이브러리의 권한 설정을 통해서 내가 해당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권한을 줘서 사용만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 라이브러리를 모디파이까지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내가 실 설계자냐 아니면 관리자냐 또는 검토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을 나눠줘서 관리자나 검토자는 뷰잉만 가능하거나 간단한 모디파이만 할 수 있는 또는 체크만 할 수 있는 기능이 갖고 되고요. 실제 설계자는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권한을 주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다음 회로상의 커넥터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커넥터가 단자가 많은 부품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4개 핀을 갖고 있는 커넥터다라고 하면 손쉽게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지만 40개 또는 160핀을 갖고 있는 커넥터다라고 하면 그 회로 자체의 기호를 도면에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160개를 다 회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핀만 회로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15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전부 다 2D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은 2D와 3D가 각각 하나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쪽에서는 이 2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라우팅을 해서 실제 와이어나 케이블에 대한 길이를 반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신규로 들어온 기능이 이전까지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그 색깔 표현을 하실 수가 없었는데 이 15년 버전에서 실제 케이블의 색깔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엑셀 파일을 이용을 해서 어떤 도면의 변경을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는 도면에 있는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떨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역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도면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간단하게 역시 그려져 있는 도면입니다. 전원부에서 모터로 가는 라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보셨던 화면과 조금 틀리게 보이실 건데요. 2015년도 베타2 버전으로 제가 테스트를 한 부분이고요. 전원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좀 굵은 선으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대에서 보시면 차단기가 있고 단자대가 있고요. 그리고 모터가 있는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 파트는 모터에만 지금 하나 BOM에 들어가 있는 실제 파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심볼만 배치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요. 단자대는 지금 선택된 두 개의 단자대가 1번부터 5번, 6번까지 지금 단자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라고 하면 가져오기 내보내기라고 하는 기능 쪽에 신규로 저희가 이제 엑셀 가져오기 또는 엑셀 내보내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써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엑셀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하기 전에 이런 템플릿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엑셀로 뿌릴 건지 또는 어떤 내용을 엑셀에서 갖고 올 건지를 만드는 템플릿인데요. 이 템플릿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템플릿이고요. 제가 템플릿을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삭제하고 신규로 넣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템플릿을 선택하고 템플릿의 속성 중에 이제 어떤 스크립트를 넣어주는 거죠. 설명 내용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대 출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도면에 있는 기본적인 모든 파트 회로 정보를 전부 다 출력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 단자를 제가 이후에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어트리뷰트들입니다. DB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이고요. 단자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출력을 하고 그 출력 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내용을 선택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부분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래쪽 거는 지금 선택을 해서 체크를 풀어서 위에 있는 요 6가지 정도만 출력을 해서 내가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겨서 이제 총 6개의 항목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된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으로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하는 출력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트리뷰트를 출력할 건지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지금 뭐 빨간색으로 뜬 건 이제 정식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뜨는 거고요. 지금 이제 작성된 엑셀로 제가 이 도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X1 단자가 지금 여기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3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해서 도면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이미 한번 출력됐던 내용이라서 이런 메시지 창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나의 엑셀을 출력하게 되면 그 단자에 대한 정보가 내가 원하는 어트리뷰트 순서대로 엑셀 파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 항목들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X1 단자에 대해서 단자 번호가 1번, 2, 3번, 6번, 1, 2, 3번, 그리고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자 번호를 변경을 해서 임포트를 했을 때 도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1, 2, 3번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 8, 9번 단자가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번, 7, 8, 9번. 네. 마지막으로 임포트를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뒷장은 뭐 아무것도 없는 도면이라고 일단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단자가 이제 중간에
456번이 없는데 지금 열어놓은 엑셀을 변경을 해서 임포트를 했을 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 2, 3, 7, 8, 9로 뽑아준 부분에 그냥 엑셀을 사용해서 1, 2, 3, 4, 5, 6, 7로 1, 2, 3, 4, 5, 6으로 바꿔놓고요. 뒤쪽도 단자 번호를 1, 2, 3, 4, 5, 6으로 순차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이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서 이 엑셀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변경된 내용이 리스트가 되게 됩니다. 기존 도면 대비 신규로 바뀐 엑셀 파일의 내용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4, 5, 6번으로 단자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확인을 해서 넘기게 되면 그 내용이 회로도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 2, 3, 4, 5, 6으로 단자 번호가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단자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출력물을 가지고 회로를 손쉽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일렉트리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